얼마 전 실화탐사대 제작진에게 한 통의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1억 9천만 원의 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는데요. 1억 9천만 원이 사라졌다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찾아가 봤습니다. 궁금하네요. 그 큰 돈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실화탐사대. 경기도 여주에서 건설업체를 운영 중인 박수진 씨. 그녀는 몇 달 전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답니다. 너무 황당하고요. 저는 모든 게 혼란스러워요. 어디까지가 정답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는 관공서 일을 하는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세금 국세청 완납이 나와야지만 돈을 청구를 받을 수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나라 공사여가지고. 근데 이제 자꾸 체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국세가. 분명히 내야 할 세금을 다 냈는데도 자꾸 세금이 체납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금을 냈는데 체납됐다고요? 이상하네요. 이상해요. 어느 날은 이제 국세청 직원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나 체납이 왜 자꾸 생기는 거냐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때 받을 돈이 1억 9천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환급금이. 그 1억 9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 7천이다. 국세청 직원 말로는 수진 씨에게 돌려받을 1억 9천만 원의 환급금이 있고 체납된 세금은 그 환급금에 붙은 세금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국장이 이제 서류를 보내줘요. 국장이란 사람으로. 이거는 이렇게 처리가 돼서 환급 받으면 이 7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 없어지니 기다려라. 금방 해결된다. 심지어 국세청 직원은 수진 씨에게 1억 9천만 원을 환급받으면 수천만 원의 체납된 세금이 모두 사라지니 체납된 세금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연매출 6억 원이었던 회사는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졌답니다. 나는 받을 돈이 몇 억이면 뭐예요. 현재 만 원도 없는데. 통장 보여드릴까요? 국세청. 딱 영혼이네. 어떻게 영혼이 될 수가 있지? 일단 잔액이 다 나가니까요. 아휴. 9,800원이네. 아, 통장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법인 통장은 0원이고 네, 제 개인 통장. 개인 통장 9,800원이요? 네. 아이고.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친구 유미 씨에게 생활비를 빌린 적도 있다는 수진 씨.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 국정이 이렇게 짜잘짜잘한 게 10만 원, 20만 원, 만 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은 그렇겠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다는 유미 씨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답니다. 저는 근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큰 국가기관이 이게 완전 소상공인이잖아요. 솔직히 보면은 어떻게 이 한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가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수진 씨의 1억 9천만 원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건설을 제가 10년 차예요.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거래처들도 그렇고 다 망가졌어요.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진 왜냐면 거죠. 매일 내일이라니까. 그럼 저도 맨날 내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국세청이 그럴 리가 있냐. 네가 사기를 치는 거다. 수진 씨 말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매번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환급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고 현재 상황까지 됐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뭐 별게 다 있어요. 뭐 누가 죽었다. 뭐 애가 유산됐다. 네? 뭐 전산이 망가졌다. 이야. 이게 실제 국세청 직원이 수진 씨에게 보냈다고 하는 그 문자 내역입니다. 익모상을 당해서 어머님이 호스피스 병동에 계셔서 아기가 아파서요? 혹시나 오늘은 돈이 들어오지는 않았을까 컴퓨터 앞을 떠나지 못하는 수진 씨. 아, 참. 그런데 그때 전화 왔나 봐요. 국세청일까요? 환급금 여보세요?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아. 맞으시죠? 네.
아무래도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도 연체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오늘 저녁 10시까지는 최대한 입금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아이고 이거 돈 준다는 게 돈 달라는 전화네요. 어떤 전화였어요? 제가 카드로 했었어요.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니까. 지금 온 가족이 다 빚잔치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예 허무맹랑하게 받을 돈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완납증명서가 나오지가 않아서 대금을 받을 수가 얼마나 없으니까 답답하실까요? 저 진짜 막막해요. 내가 왜 국세청한테 이런 걸 당해야 되냐. 그동안 수진 씨와 연락했던 사람들은 실제 국세청 직원이 맞는 걸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맞을까요? 첫 번째 직원 검색 결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없어요? 아이고. 두 번째 직원은 어떨까? 역시 없는 사람입니다. 아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동안 수진 씨와 제일 많은 대화를 나눴던 직원은 어떨까요? 있네요, 이분은. 저분이 아까 아이가 아프다고 했던 그분이죠?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직접 갔네요 세무서. 이천 세무서입니다. 여보세요? 아, 이천 세무서죠? 예. 혹시 정 선생님 되십니까? 아니, 말씀하세요. 정 선생님의 아내분이 돌아가셨다. 아이가 사망했다. 뭐 형님께서는 변호사님인데 어떤 정보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정보는 예. 미혼이고 애도 없고 저도 아이고. 없어요. 아무것도 혹시 없어요. 정도로 개명하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대체 그동안 수진 씨에게 서류를 보내고 대화했던 사람들은 누구인 걸까?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국세청에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5일 뒤 국세청으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언급된 국세청 직원들은 관련이 없으며 서류들 또한 국세청의 정보와 다릅니다. 가짜군요. 저는 정말 국세청이 저한테 사기를 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국세청 직원이 내 1억 9천을 먹으려고 사기를 친다 생각을 해서 실화탐사대에다가도 제가 국세청이 저한테 이런다고 신고를 막 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수진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국세청을 고발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뭐죠? 서류를 다 보내고 제가 연락을 하니까 그 권익위원회에서도 서류가 맞다. 이천 세무서 서류다. 근데 이상하다. 우선 와보셔라. 실물을 보시더니 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요? 전부 다. 근데 거기에 문서에 보면 담당 공무원 이름도 안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엉성한 부분이 있어서 해당 세무서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그 공문서를 발송을 한 사실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라고 하고 이야. 이게 다 가짜라고요? 담당자 이름이 없네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깜빡 속을 수밖에 없겠어요. 대체 누가 이걸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왜 그랬죠? 공무원이 뭐 때문에 저한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런 게 아니라 세무사를 한번 의심을 해보셔라. 머리가 띵한 거죠. 이 모든 일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수진 씨의 세무사 김미영 씨. 그녀에게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중학교 때 같은 동창이고요. 중학교 동창이요? 네. 워낙 얌전하고 조용하고 똘똘하고. 4년 전 미영 씨를 우연히 만난 수진 씨는 그녀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근데 신방과를 갔다가 MBC PD 막내 PD가 무한도전 PD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MBC 무한도전 PD요? 현재는 MBC를 퇴사하고 세무사가 됐다는 겁니다. MBC PD에서 세무사까지 뭐 다재다능합니다. 예. 엄청 큰 법무법인이라는 세무법인의 대표 세무사고 그리고 예를 들어 핸드폰 케이스가 BTS 진이 사인해 준 거라고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얘 BTS 진 담당 세무사라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어울렸고 수진 씨는 운영 중인 건설업체의 세무 업무를 미영 씨에게 맡겼습니다.
최근 국세청 환급금 사건으로 힘들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수진 씨를 도와줬다는 미영 씨. 나 믿어. 조치를 취해야 돼. 정말 본인 일처럼 얘기했네요. 수진 씨는 그런 미영 씨를 의심할 수 없어 경찰서에 따로 사칭범 수사를 의뢰했답니다. 분명히 경찰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거 사칭 10명을 찾는데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누가 간 크게 자기 이름 핸드폰으로 개통을 해가지고 사칭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대포 핸드폰일 가능성이 많으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그런데 이틀 만에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바로요? 금요일날 신고를 했는데 월요일날 전화가 온 거예요. 잡았다고. 여보세요? 응. 나 지금 경찰서에 전화 받았거든? 응. 왜 얘기 안 했었어요? 너 내용 알고 있었다며? 어떤 내용? 사칭범? 나 응. 끝까지 너 믿고 싶었거든. 미안해. 어이? 친구였나 봐요. 그러니까 다 너였던 거야? 어이? 어? 지금 심장이 떨려서 말이 안 나온다. 결국 수진 씨는 믿고 싶지 않았던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세무사분이 범인인 거예요? 범인이네요. 다 자작극이었던 거예요. 자작극이었다고요, 모든 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연락을 할 수 있는 거면 핸드폰 번호로 이제 연락을 하고요. 아닌 경우는 저랑 같이 있을 때 전화를 받아요. 그리고 막 무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혼자 막 난리를 치다가 끊어요. 아니 근데 왜? 그게 다 없는 전화죠. 그냥 혼자 받는 척하고 혼자 대답하고 한 거죠. 우와, 이게 말이 됩니까? 수진 씨의 말에 따르면 김미영 씨가 그동안 국세청 직원인 척 행세를 하면서 수진 씨를 속여왔다는 겁니다. 이야. 그 대화 속 사람들이 모두 김미영 씨였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얼마 동안 믿어오신 거예요, 그 친구분은? 4년을 믿었죠. 저는 무조건 제 바보 같은 게 얘 말을 무조건 신뢰를 한 거예요.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크다는 수진 씨. 공무원 사칭하고 공문서 위조하고 다 범죄입니다, 이거. 돌이켜보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미영 씨가 세금을 대신 내줬다면서 수진 씨에게 돈을 입금해달라고 했는데 그 돈이 총 1억여 원이라는 겁니다. 세무사가 세금 대납을 해준다고 저희한테 돈을 걷어갔어요. 내가 대납을 했어 하고서 입금한 내역표를 보내줘요. 그럼 저는 그냥 고마운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가산세 내는 게 아깝잖아. 내가 나 통장에 돈 있어서 먼저 내버렸어. 늘 절세해주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이 절세 미인이었어요. 세무사가 세금을 대납해 주는 게 안 되죠. 가능합니까? 불법이고요. 세무사법 위반입니다. 처벌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진짜 납부해준 거랑 이런 거 다 빼면 피해 금액은 5,200 정도 돼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을 거. 돈이 목적이었으면 저라면 고작 5천만 원 때문에 4년이란 시간을 끌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이런다고 보세요? 모르겠어요. 묻고 싶어요. 작은 기업체지만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다짐은 친구의 거짓말로 인해 무너진 상황. 수진 씨는 이번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을 한 적도 있답니다. 아이고. 와이프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어떻게든 좀 키워보자. 우리도 좀 땅도 사고 창고하고 사무실도 짓고. 원래는 사실 둘째도 계획이 저희가 몇 번이나 있었고 중간중간 유산도 몇 번 됐고. 화목했던 부부의 일상은 깨져버렸고 그 여파는 수진 씨 부부의 아이한테까지 미쳤다고 합니다. 저희 딸이 이제 언어 발달이 좀 늦은 친구인데 저녁마다 신랑이랑 저랑 큰 소리가 나니까 다투고 뭐 이러니까. 애가 나중에는 그렇죠. 이제 약간 소아우울증 같이 아유, 우울증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딘가 수상한 미영 씨의 행적들, 그녀는 정말 세무사가 맞는 걸까? 김미영 씨가 현재 소속돼 있다고 주장하는 경기도에 있는 한 세무법인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MBC 촬영팀인데요. 저희가 사람을 찾고 있는데 여기 대표 세무사라고 들어가지고요. 네. 이분인데 혹시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여기 대표 세무사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진 들고 왔거든요. 명함도 있고 해서. 혹시 선생님 대표 세무사신가요? 아이고. 얼굴 한번 보시죠. 네. 거기 자꾸 전화해. 아이고야 아닌갑네요. 명함도 우리가 대표가 이 명함을 안 쓰거든요. 취재 결과 김미영 씨는 이곳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하. 제작진이 뭔가 잘못 찾아간 건 아니겠죠? 명함 주소는 똑같아요.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 너 뭐야? 너 세무사 맞아? 어디서 이런 거야? 나? 어. 나 소속은 그쪽이 맞아. 너가 알고 있는. 응. 회사는 한 번도 너한테 맡긴 적이 없다고 하던데? 너라는 사람이 없대. 응. 지점이 판교 쪽에 하나가 더 있다가 분당은 따로야. 제작진 확인 결과 경기도 판교 쪽에는 동일한 세무법인의 지점은 없었습니다. 야, 그냥 없네요. 술술 나오네요. 예. 혹시 다른 세무법인에서는 김미영 씨를 알고 있지 않을까? 법인의 여자 세무사님 전국 지점에 그런 이름이 없어요. 아, 전국 시점 전체에도? 네네. 그녀는 정말 세무사가 맞는 걸까? 세무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모두 등록을 해야지만 세무 업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세무사회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 분은 저희 세무사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MBC에 입사해 무한도전 PD로 근무했다는 미영 씨의 주장은 사실일까? MBC 인사팀에 확인해봤습니다. 그 2009년에서 10년 사이에 1988년생 의 채용 사실을 좀 알아보러 왔거든요. 네,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오죠. 지금 동명이인인 분들은 좀 몇 분 검색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정보로는 검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MBC 직원은 아니라는 거네요. 네. 혹시 다른 방법으로 무한도전 팀에 근무했던 것은 아닐까?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분이 이제 PD님이 근무하실 때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요? 예.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은. 전혀 처음 보신 겁니다. 네, 처음 봤어요. 네. 김미영 씨가 근무했을 당시 실제 막내 PD였던 사람은 그녀를 알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분이 이제 선배님이 근무하실 때 막내 PD로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진을? 언제죠? 그러면 시기가 2010년에서 12년 사이에요. 10년 사이. 예. 같은 막내 PD면 기억하세요, 빨리. 그때 제 무한도전 있었을 텐데 이런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미영 씨는 MBC에 입사한 적도 무한도전 PD로 근무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2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건 사실일까? 대학교 신방과 네네. 08학번 중에서 1988년생 혹시 아시지에서요? 아니요, 잘 모릅니다. 전과생이나 편입생들도 많이 아는 편인데 네.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88년생 분 중에 해당 성함에 저희 학부생은 없는 걸로는 확인이 되긴 해서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야, 다 거짓말이네요. 대학교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친구들에게 본인을 방탄소년단 진의 세무사라면서 자랑했었는데요. 취재 결과 이 역시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존에 알려져 있는 리플리 증후군과는 유사한 면들이 많아요. 어떤 본인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한 거, 아니면 자기 자신이 꿈꾸던 그런 어떤 존재, 나의 뭐 어떤 직업, 나의 배경, 나의 가족사 이런 것들까지도 자기가 꿈꾸던 것들로 다 좀 채우고자 하는, 한편에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상의 어떤 소설 같은 것들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녀는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들을 했을까요? 김미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MBC PD이신 건 맞죠? 네. 일하셨어요? 제가 지금 왜 MBC PD예요? 그 전에 일하신 건 맞아요? 네. 그 내일 뵙고 말씀드릴게요. 그래 지금 말씀드려야 되나요, 다? 간단한 것만 확인 부탁드리려고요. 네. 는 맞으세요?
세무사는 맞으세요? 네. 세무사가 맞다고 하네요.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신 거고요. 경찰서에도 제출했어요, 자료는 다. 내일 그러지 마시고 오늘 잠깐 뵙죠. 그 친구에 대한 예의로 내일 만나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그냥 버투고 할까요, 그러면? 세무사가 맞나요? 이제 저희도 헷갈리시죠? 그런데 진짜 미안한데 나 돈만 살려주면 안 될까, 진짜. 내가 그 나가면 나 진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누구도 몰라. 아무도 이런 걸. 너 이 사건 안 터졌으면 나 이거 지금도 해결 안 됐어. 그냥 너는 나를 기만한 거야. 내가 미안하고 잘못했어. 근데 이게 방송되고 다 밝혀져 버리면 지금 내가 벌려놓은 것들도 책임을 질 수가 없어. 그러면 제작진은 미영 씨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화를 받으셨어요? 여러 번 시도 끝에 전화를 받으셨고요. MBC에 직접 오겠다고 하셨대요. 제작진과 만나기로 한 당일 야, 꼭 왔으면 좋겠네요.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궁금해요. 하지만 미영 씨는 끝내 제작진과의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친한 동창 사이에서 이게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자격 사칭이라든가 문서 위조죄 같은 거 이런 것까지 범하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안 좋게 보이고요. 또 어떤 그것이 금전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징역형이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지금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는 거는 저희가 이게 밖에 나갈 수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절차와 고소인이 억울하지 않게끔 형식을 준수해서 명확하게 수사해드리겠습니다. 솔직한 제 마음은 진짜 마음이 아파요. 얘가 더 큰 거짓말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기 전에 제가 친구를 멈추게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만에 수진 씨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을 받은 제작진. 지난 방송 이후 방탄세무사 김미영 씨의 새로운 피해자가 나타났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아이고. 제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걔한테 1억 500을 줄 돈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걔한테 1억 500을 줄 돈이 뭐가 있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한테 사기를 쳤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고소 고발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치고 다닌 거예요. 사실 확인을 위해 만난 두 사람은 대화를 하던 중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죠? 방송 이후에도 김미영 씨가 본인을 세무사라고 말하면서 1년 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네,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요? 예. 이 서류는 제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해준 금액이고 이 금액 맨 위에 있는 963만 3,760원 이걸 대납했다. 그러고 봤더니 이제 이 돈도 내지 않았던 거고 이 서류를 위조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였고 저랑 똑같은 수법이에요. 수법이 같아요. 뭐. 김미영 씨로부터 받은 서류를 비교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상한 점이 있어 보이나요? 그냥 국세청에서 받은 서류 괜찮아 같아요. 보이는데? 네. 담당자의 공란이 있다는 것도 가짜고 그럴 수가 없대요. 저도 지금 보니까 없어요. 담당자가 비어있는 걸 빼면 진짜 문서와 거의 비슷한 상황. 두 사람은 속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준비를 철저히 했네요. 그러니까요. 예. 계획이 어떻게 되죠? 저는 3억 뭐 2천만 원 가량 되고 정말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당연하죠. 저는 씨를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 옛날 내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막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무서웠던 건 사기를 친 게 제가 방송 나오고 한참 뒤에요. 올해 3월이래잖아요. 이게 빨리 종결이 됐으면 더 이상 선량한 누군가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김미영 씨는 정말 또 같은 방법으로 정우 씨를 속인 걸까?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랑 부가세랑 제대로 납부됐는지 그거 확인 좀 해달라고. 이거는 어디서 보는 거예요? 저희 세무사가 보내준 거예요, 저한테. 친한 동생인데 저한테 세무서 간 김에 자기가 냈다 그랬거든요. 냈다고? 절차를 내용도 없어요. 그것도 안 되어 있어요. 거기는 이해하는 경찰 수사에서는 의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합니까 진짜? 17년 전 한 전문대의 선후배로 처음 만났다는 미영 씨와 정우 씨. 몇 년 뒤 미영 씨로부터 본인이 세무사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답니다. 당시 음식점을 운영 중이던 정우 씨는 절세를 해주겠다는 그녀의 말에 세무 업무를 맡겼고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랑 살아야 되는 집을 급하게 사야 된다, 거기를. 근데 2억 9천만 원이 부족하다. 내가 대출은 이런 사유로 못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2억 9천만 원을 좀 빌려달라. 아이고. 5월 30일까지는 꼭 갚겠다. 그때가 언제였는데? 2024년 3월 19일입니다. 미영 씨의 말을 믿었던 정우 씨는 전 재산 2억 9천만 원을 그녀에게 빌려줬는데요. 약속한 기일보다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답니다. 아이고. 거짓말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다 기억도 안 나요. 건설과 한바식당이라는 걸 계약을 했대요. 근데 계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위약금으로 또 3억 7,700만 원을 받을 게 있다. 그 위약금을 건설에서 공탁을 걸어놨다. 공탁이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것들이 그녀의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요? 네. 한 1년 전에 수진 씨한테도 저런 식으로 희망 고문하면서 시간을 끌었었잖아요. 기억나죠? 입만 열면 새로운 핑계를 대는 김미영 씨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정우 씨. 그녀가 내민 것은 핸드폰이었습니다. 이 핸드폰이에요. 저게 김미영 씨 핸드폰이라고요? 예. 더는 거짓말하지 않겠다며 직접 핸드폰 비밀번호까지 바꿔주었다는 김미영 씨. 그리고 그 핸드폰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가 있죠? 엄청났죠. 정말 범죄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무사라고 하고 계속 남들의 세무 업무를 봐주고 있는 것도 정말 숱하게 많았고 최근까지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세금 관련돼서 사기 피해를 본 걸로 의심되는 분들이 대략 42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핸드폰을 봤을 때는 파악을 했습니다. 휴대폰 속 비밀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데요. 누군가와 대화한 내용들을 각본을 써서 대본을 써서 누군가에게 지시하더라고요. 어머. 지금은 이런 상황이고 나는 이런 말을 할 것이고 전화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해라. 각본을 써서 20대 초반 여자가 받아라. 30대 중반 정도였으면 좋겠다. 그중엔 저도 제가 받은 전화 내용이 이 써준 대본에 있던 걸 제가 확인했고 그렇다면 역할 대행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걸까? 정우 씨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양식까지 갖춰져 있고 굉장히 전문적이네요, 이게. 와. 김미영 씨와 유사한 내용으로 상황과 대본을 한번 전달해봤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 전화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문의드린 내용 때문에 오빠가 통화를 원해서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아니 왜 계속 처리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녕하세요, 고객님. 일단은 처리가 지연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금융결정을 통해서 그 타임링 계좌 수령 동의서가 접수된 상태고 빠르면 어들디나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처리가 되실 겁니다. 그대로 하네요. 이야. 김미영 씨는 도대체 왜 이런 행동까지 한 걸까? 그녀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김미영 씨의 거짓말에 속아 전 재산을 잃고 집까지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라는 정우 씨. 아이고. 반면 김미영 씨는 최근 가족들과 함께 유명한 프랜차이즈 가게를 차려 지내고 있답니다. 미칠 노릇이죠. 돈은 갚지 않고 지들이 가게 운영하고 여기다가 돈 쓰고 돈 없다 그러고 정말 어이없네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죠? 돈부터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정우 씨는 묻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아이고. 밖에서 얘기해. 뭐라고 할까요? 내가 세무서 가서 확인했어. 돈 냈다고. 너 납부 증명서까지 보내줬잖아.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그때 돈 해가지고 완전 거짓말하고 아이고. 나중에 내가 돌려놓으려고 그랬어. 증거를 보이자 모든 게 거짓말이었음을 인정하는 김미영 씨. 1년 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예. 너 여기 뭐 정말 많더라. 각본을 쓰고 대본을 써갖고 네가 나 보고 깜짝 놀랐어. 네 뭐 보이스피싱이야? 너 이걸로 사람 이렇게 속여? 근데 돈을 뭐 받으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시간 미루는 게 급해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 어?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괴롭혀? 진짜 우리가 너한테 뭐 하나 잘못했어? 아니 오빠 내가 당시에 힘들고 너무 몰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거짓말하고. 한창 김미영 씨의 핸드폰 속 내용들에 대해 묻던 그때 박수진 씨가 나타났습니다. 박수진 씨한테도 받을 돈이 있다고 말했었죠? 맞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내가 사기꾼인 줄 알더라고.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내가 너한테 1억 500을 줄 게 있다 그러던데. 얘가 나한테 돈을 받을 거 있다고 얘기했대요. 받을 때 돈이 더 같다고 하는 거야. 아니 당사자들 앞에서도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 진짜 너 너무 이 와중에도 거짓말. 아니야. 1억 500을 네가 세금을 대신 내줬어. 너 근데 돈을 안 갚아서 지금 사기 진행 중이야라고 말했어 안 했어? 너 나 때문에 세무사 자격증이 낙찰된 거야? 아니야. 너 세무사 아니잖아, 그치? 달길. 아니었군요. 결국. 예, 자백을 했습니다. 김미영 씨가 정우 씨에게 갚아야 하는 금액은 총 3억 2천만 원. 약속한 기한은 올해 12월까지랍니다. 야, 너 3억이 넘어가. 너 올해 안에 그거 다 갚는다며. 지금 11월 말이야. 저번에도 말했지만 나 못 갚고만 해결할 거야, 오빠. 네 계획을 말해봐. 일단은 대출 정말 받을 거고, 근데 내가 지금 많이 하는 방법이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그것도 또 구라로 이렇게 할래? 근데 그거는 나중에 내가 책임질 거니까 내가 지금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안 한 게 온전한 방법이 아니었어. 정우 씨의 돈을 갚기 위해 온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고 있다는 김미영 씨. 혹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제작진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또 다른 피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만 54명이었는데요. 14명이요? 그들 중 방송 이후 세무 업무를 맡긴 사람만 20명이었습니다. 와. 그들은 김미영 씨의 실체를 알고 있을까요? 씨를 세무사로 알고 계세요? 그쵸. 저희는 이제 5월에 그 신고할 때 같이 했어요. 씨가 사장님한테 본인이 뭐 세무사라거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말씀 안 해도 어떤 영수증에 그 무슨 세무사 이런 식으로 써서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확인 결과 모두 김미영 씨를 세무사로 알고 있었고 그중에는 세금 체납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세금 밀린 게 없는데 세금을 계속 냈거든. 그랬더니 좀 뭐 세무사에서 또 안 냈다고 막 게 날라오고 막 그러더라고. 따로 수수료 얘기해서 입금을 하고 따로 신고되는 게 계속 없었거든요. 이제 몇 번 물어보고 했는데 뭐 바빠서 처리 못했다 뭐 사기를 당한 거죠. 그 밖에 정우 씨처럼 돈을 빌려주고 김미영 씨가 갚지 않아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피해액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아이고. 개인적으로 조금 옆에 있는 금액이랑 해가지고 한 2천 정도. 지금 돈만 찰칵 미루는 거죠. 지금 4,500. 아유. 그 이제 간 게 한 5,800 정도가 간 거죠. 나는 현금만 빌려줬어요. 1억 조금 넘어요.
54명 중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사람은 8명이었는데요. 그 피해 금액만 해도 약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정우 씨 피해 금액까지 합치면 벌써 피해 금액 5억이 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뭐예요, 공통점이? 대부분 그녀의 가족들 혹은 지인들로부터 세무사라고 소개를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가족 사기단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아빠랑 말을 맞추고 저한테 얘기한 것들이 있고 돈을 변제하기로 한 날이고 걔 아빠도 저한테 약속을 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역시 돈은 주지 않았고 하는 소리가 내가 지금 통화를 했다. 확인했더니 얘네 둘이 지금 맞고소 중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얘한테 돈 받아야 될 것도 있고 저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 아니었잖아요. 아유. 정말 김미영 씨의 가족들도 그녀의 거짓말에 동참했던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MBC 실화탐사대 김건우 PD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관련해서 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아이고. 전화하지 마셔. 돈 주는 것도 없고 돈 줄 것도 없고 야, 나 수입도 없으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자꾸. 다시 한 번 전화하면 넌 죽는다. 아이고. 죽는다? 아이고. 아니 모른다고 하기에는 증거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상한데요? 그렇다면 김미영 씨의 남편은 어떤 입장일까? MBC 실화탐사대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되시나요? 남편분은 뭐라 하실까요? 현재 피해 상황에 공모한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된 상황이 있어서 씨한테도 혹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는지 좀 여쭤보기 위해서 찾아왔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실화탐사대 한 번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탐탁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부분이? 그냥 무조건 세무사 사칭이라고 말하기가 누가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잠깐만 있어보세요. 저랑 얘기하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저랑 약속을 잡고 이야기를 하시죠. 제작진과 추후 만남을 약속한 김미영 씨의 남편. 그런데 빌려주신 돈이요. 그거 근데 법적으로 진행하면은 못 받아요? 이제 방송까지 혹시 진행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급하시잖아요. 너무 급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가족들이랑 얘기해서 마련을 할 테니까 그 방송을 좀 멈춰주세요. 한 번에 마련은 안 되는데 어찌됐건 그러니까 말은 정리하면 이거잖아요, 그쵸? 돈 받고 싶어? 방송 안 나가게 해줘. 돈 줄게. 근데 그거 다 못 줘. 일말의 염치죠. 저도 대놓고 막 이 가족은 이런 사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느냐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공범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 같이 사용했다. 그러면 자금 세탁의 범죄 수익 수수죄로 또 처벌은 가능합니다. 경찰 수사 중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김미영 씨. 그녀를 막을 수는 없는 걸까요? 사기 범죄는 재범률이 50% 이상이에요. 사기꾼들 중에 반은 또 같은 일을 한다. 사기 범죄자들은 오히려 교도소에 가는 것보다 명예를 잃고 지역사회에서 패가망신을 하는 것을 더 무서워하기 때문에 사기꾼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 같은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더는 정우 씨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짓말 치고 거짓 서류 내밀고 일정 미루고 그러고 놀러 다니고 그 와중에 사기쳐서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 만들어 놓고 체계가 왜 사기꾼들한테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진짜 멈춰야 돼요. 맞아요.